네,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보다는 이상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 물포럼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어서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부 과장님도 오시고, 어제는 제가 물정책국장님, 아마 오늘 오셨으면 통합국장님 해서 두 분께 또 설명을 잘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남 가뭄의 현실을 한번 보시죠. 저희 기획팀에서 직접 촬영을 나갔습니다. 미라제라는 저수지인데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아예 저희가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이런 가뭄이 없었으니까 처음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 가뭄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8, 90세 되는 거의 100세가 가까워진 분들이 한 말이, 이제 그분들한테 한 번씩 여쭤보면은 자기 살아생전에는 처음이다, 이게 이 가뭄이. 그러니까 저희도 근거가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지하수 공급이나 아니면은 물차 공급을 안 했을 때는 이미 지금 바닥권을 내가지고 물이 아예 없어진 상태죠. 기존에는 한 400톤 정도 저희가 물차가 들어왔었거든요. 물차 수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하수가 한 280톤 정도 저수지를 채우고 있는 보충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보통 이 4대가 4회 정도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35%일 때 그냥 물차 공급 안 하고 지하수 공급 안 한 상태에서 제한급수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5% 이후에는 그 저수율이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현재는 7%. 지하수도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하수를 끌어올렸습니다만, 이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더 수량을 공급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지하수에서는 이게 해수가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좀 짠 물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것만 해도 소안에서 지금 뭐 출혈된 것이 아마 거의 한 10억대 가까이 지금 현재. 조금만 쉬고. 지금 물통 보통 저거 한나에 막 50만 원 하는데 거의 2개 더 갖고 있거든요. 2톤짜리. 제일 불편한 건 이제 물이 첫 번째 다르죠. 물이 여기서 우리가 그 빗물을 받아서 쓴 그 용도로 쓰는 것하고 지금 지하수에서 갖다 쓰는 것하고는 이제 물 자체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빨래 같은 거 해도 이제 빨래 같은 거 잘 지워지도 않고. 그러면서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와 봅니다. 주암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수위가 낮아졌고요. 20%는 붕괴됐고요. 오늘 아마 18%. 이건 주암댐 사막 상류 지역입니다.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처음 있는 거고, 이건 일제시대 때 교각인데 이 교각도 수몰됐다가 다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복댐 쪽으로 다시 올라와 보는데, 동복댐은 더 심합니다. 현재 18%대 저수율이고, 여기도 상류 지역인데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월) 초라고는 돼 있는데, 이제 사실상 그 저수위 전 단계까지 가면 6월 초까지는 버틸 수는 있겠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물은 만들어주는 정부가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물을 안 만들어준다. 이 내용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곳에서는 공급을 국비를 투자해서도 만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의 공급이 줄어든 상황인데도 빨리 국비를 투입할 생각은 조금 늦게 가고 있고, 다른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느라 투입을 잘 안 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일단은 현재 3월이고요. 여기가
2010년대 이후로 한 번 떨어진 데 이후로 현재로서 가장 지난 30년 동안 저수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주암댐인데 지난 6년간을 한번 보시면요. 앞서 우리 두 분의 연사분께서 말씀하셨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7월에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양이 그래프 그대로 보는 거 이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여서 물론 2016년, 17년에는 더 심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4, 5년 동안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고 이게 현재 문자 발송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매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과연 영남까지 안 올라갈 것이냐? 이미 올라갔고요. 여기 황토색으로 보이는 곳은. 그리고 이 부분은 기후 변화라기보다는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가 좀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형태의 그림을 보고 계시고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이제 전국 평균 분포를 보고 계시는데 뭐 ISP 8.5라든가 가장 악화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뭄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주 나타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었으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저 관로는 적은 도서 지역의 경제성 문제로 안 될 거고요. 식수 전용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에 비해서 식수 전용은 건설비가 많기 때문에 적은 인구에는 안 할 겁니다.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 공급은 그 양이 줄어드는데 가뭄 때는 지하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빗물은 가뭄에서는 빗물 모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운반급수 저희 또 연구팀들이 이런 거에 함께 동참을 했는데 해수 담수화 선을 만들어서 공급은 하지만 공급도 어렵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극복을 못하느냐 다 알면서도 첫 번째는 수원지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생공용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경부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환경부와 국토부를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가 되면서 우리는 생공용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물이 필요할 때 공업용수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생활용수가 인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먼저 쓰여야 되는데 공업용수가 먼저 채워지기 때문에 생활용수가 당연히 위기에 직면을 하죠. 현재 동일하게 지정된 생공용수 수원지에서 공업용수가 주로 댐에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최우선 정책, 사실상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공업용수는 하루에 3천억 정도 이 여수광양 지역이나 포스코 지역에 하루에 예상 피해액이 3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연구팀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 광주에 단수가 될 경우는요 150만 인구의 하루 피해액이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공업용수 최우선 정책 때문에 공업용수를 먼저 확보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도 법령 문제가 물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뭐라 그러시냐면 지하수하고 강변여가수 활용하자 그러는데 사실 가뭄 때는 얘네도 없어요. 다 말라서. 근데 어떻게 강변여가수 지하수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수담수화나 물 재이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천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자라는 겁니다. 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되는데 기술 발전 충분히 돼 있는데 아직 제도와 법령이 안 따라와 줍니다. 그래서 수원지 문제는 수원을 공유하는 부분에서의 얘네를 분리시키자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는 해안 지역 산단에는 해수담수화나 온배수 해수담수화로 공업용수 공급하자. 이런 정책을 세팅을 하자 이겁니다. 주암댐에서 물을 가져오니까 광주까지 올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수 산단에는 공업용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천수가 아니고. 그리고 내륙 지역에는 하수제 이용수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업용수에 우선 투입되는 그 물들이 비축이 되고 비축된 물을 생활용수로 가져오는 게 상식상 맞습니다. 천수를 기다렸다가 예전부터 우리는 농업으로도 쓰고 먹는 물로도 썼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공업용수에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법령 부분에서는 하수 제이용이나 온배수 해수 담수화 물 제이용 등등의 기술은 아무리 발달했어도 비싸다는 이유로 건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안할 내용은 비싼 물도 물만 섞지 말고 가격 블렌딩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마무리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수원지를 분리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변화되고 분산화된 수자원을 유역 특성과 해안 특성에 맞게 구분을 해보면 이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대부분이 공업용수 사용량만큼 생활용수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상식이죠. 댐에서 공업용수 보내고 나면 그만큼 이런 가뭄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를 못 갑니다. 그래서 내륙 지방이나 이제 임해 지역을 공업용수로 수자원을 만들고 비축량을 생활용수로 보내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수 제이용 온배수 해수 담수화를 내륙 지역과 임해 지역으로 그 상황에서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로 연결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광주광역시 그리고 저 등등 전문가들이 어떻게 다시 이 물들을 광주와 전남으로 생활용수 재배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호가 농업용 댐인데요. 여기가 농업용 댐과 생활용수의 상수원 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농업용 댐은 물을 빼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수율이 높아요. 70%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가뭄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농업용 댐을 보면. 생활용수는 매일 빼먹거든요. 먹든지 보내든지. 그러니까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가뭄이 심해질수록 더더욱. 그래서 광주에서 동복으로 보내는 이건 농업용 댐이고 동복은 상수원수입니다. 그리고 동복과 주암댐 연결하자, 수어댐, 주암댐 연결하자, 그리고 장흥댐과 주암댐 연결해서 여기는 이제 자연유화 방식으로는 갈 수 있더라고요. 장흥댐에서 주암댐으로. 그러니까 수문만 열어주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관망은 깔아야 되고. 근데 반대로 여기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럼 주암댐에서 펌핑을 해서 장흥댐으로 올려야 되는 게 바로 스마트 워터 그리드입니다. 양방향으로 보내게 해야 물의 재배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늘 공사비 때문에 한 방향을 만드는 게 물의 흐름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성강댐은 발전 농업 생활용수를 어떻게 섞어 쓰자 우리 환경부에서도 얘기하셨고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유역과 임해 지역 해안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물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냐 제가 가격 블렌딩을 얘기할 텐데 가격도 역시 맞출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이제 저희 연구팀들이 전국에 있는 연구팀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단이 출범된 내용인데요. 다중수원이라는 이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라고 하는 양방향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다중수원으로 놓고 부족할 때 블렌딩하자, 섞어 쓰자. 물론 하수 제이용처럼 심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농업용수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해수 담수화가 됐든 온배수 해수 담수화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수원지를 다중수원으로 만들어서 섞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전기처럼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든다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다. 이 개념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입니다. 호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4년간의 가뭄으로 현재 보고 계시는 다중수원과 인프라 사업으로 8조를 투자했습니다. 광역 단위의 첫 시범 케이스고요. 싱가포르는 아까 이제 우리 보성이나 어디를 콘크리트를 쳐서 막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싱가포르 예시입니다. 싱가포르는 땅이 모래여가지고 물이 그러니까 비가 온다 그래도 다 스며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땅바닥을 시멘트든 콘크리트든 만들어서 물을 확보하는 국가고 미국은 우리가 장흥댐과 주암댐을 연결하듯이 워터 그리드의 양방향으로 만들어서 많은 물을 적은 물로 보낼 수 있다는 주 단위 개념으로 전체 500km, 1000km 정도 되는 사업도 기획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워터 루프라고 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지하수 댐 그리고 어디는 물을 만들고 여기 보면 강물을 연결시켰습니다.
강물의 한쪽을 취수원 또 반대쪽도 취수원으로 택해서 물이 부족한 것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거나 왼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워터 루프를 만들어 놓은 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은 전 세계의 이야기였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온 내용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에서 어쩔 수 없이 농업용수를 하수 제2용으로 사용하는 나라고 미국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원래 사막이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국내를 보시면요. 하수 제2용률이 법정 기준으로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진 않는데 사용을 다른 데다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15.4%면은 제2용률이 나쁜 나라나 이런 국가는 아닌데 이 제2용수가 결국 우리 생활용수로는 사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천 유지 용수보다는 공업용수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단계 때 국내 하수 제2용 사업의 삼성전자, 저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선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삼성전자는 본인들이 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초순수 사업을 할 때 국산화하는 초순수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는데 1단계 때 가뭄이 나왔을 때 1단계적으로 가뭄의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하수 제2용을 합니다. 총 47만 톤 정도를 만드는데 광주광역시가 필요로 하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 47만 톤 또는 50만 톤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 국가의 하나의 대기업이 만드는 공업용수가 이 정도인데 환경부에서 이 정도를 대응을 못 해준다는 것은 한 지자체 150만에게 이 정도 대응은 삼성도 하는데 국가는 뭐 하지?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륙 지역은 가능한 한 하수 제2용을 엮어서 공업용수를 가는 게 물을 만드는 정책이라면 현재 포항부터 구미까지 전체 133만 톤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60만 톤 정도의 광주 하수 처리장의 10% 정도만 이용을 한다 해도 6만 톤 정도가 확보되는 것들을 포항, 구미 등등은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해 지역은 대체 수자원 가능 양을 보면은 온배수 담수와 해수 제2용, 하수 제2용, 폐수 제2용까지 한다면 전체가 거의 500만 톤 정도가 가능한 용량인데 실제로 우리는 이 정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온배수 담수화의 이 영섬 지역, 영산강, 섬진강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100만 톤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드는 물을 왜 사용을 안 할까? 이 부분에 늘 정책적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산단에 사용하는 일평균 50만 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지역인데 만드는 것에 대한 계획은 정책은 야박하다 이런 겁니다. 부산 기장 플랜트는 저희 해수 담수화 사업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여기 핵심 연구 단장이었고요. 5만 톤 정도를 만들었는데 위쪽에 이제 삼중수소가 있다라는 민원에 의해서 공업용수 잠깐 돌리다 멈췄는데 최근에 부산시장님이 다시 살려내자. 왜냐하면 부산도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공업용수라도 다시 쓰자. 그렇게 됐고요. 대산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대산 임해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젖어가지고 뭐가 늘어났냐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정도 들어가면서 나머지 민자 투자로 갔는데 물론 수자원공사가 다른 민투들을 끌어들이긴 했지만 수요가 늘어났는데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가 이 기획을 한 시작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온배수 해수담수화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일단은 많은 물을 발전소에서 사용을 하고 발전소에서 따뜻해진 물을 해수로 식힙니다. 해수로 식혀서 다시 식힌 해수가 방류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따뜻한 물이 해수로 대량이 방류가 되면 해양 생태계 보존이 35도 정도 됩니다. 인간의 체온 정도 되는 물이 바깥으로 나올 때 해양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하지만 따뜻한 물이 해수담수화에 적용이 될 때는 물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이 온도가 높을 땐 효율이 좋아져서 물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 효율 때문에 그렇다면 또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대산의 해수 담수화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많은 양의 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산단에 있는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여천 NCC 등의 수요처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도 할 거냐? 당연히 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댐물을 받아서 댐물을 정수까지 하는데 500~600원이 들어가거든요. 톤당. 근데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을 60% 국고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900원까지 갑니다. 100%까지 국고 지원을 해주시면 800원까지 떨어집니다. 저는 600원과 800원, 물론 200원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1단계 사업에서 온배수 해수담수화를 여수 산단에 공급을 해주면 10만 톤 정도의 주암댐 물이 광주로 올 수 있습니다. 천수를 먹자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면 그러면 공업용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가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은 이겁니다. 대사는 단지 내 신규 공장 시설을 확대할 때 수요가 증가해서 900억 정도를 국가가 대줬는데 우리는 여수의 온배수 해수담수화라고 하는 부분에 제한을 한다 해도 국가는 과연 얼마를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은 재난 상황에서의 가뭄에 의한 공급 감소예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환경부가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물을 1대1로 비교하면 민원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산을 이 예시로 드는 이유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했는데도 국비를 투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급이 줄어서 사람들이 조만간 제한급수를 받을 상황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국고 지원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 이건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사실 여수에 있는 공업단지까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광주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광주 전남과 상생을 할 테니 여수에다가 10만 톤 저줘. 우리가 반대 안 할게. 그러면 주암댐에서 내려오는 10만 톤 우리한테 줘. 이거는 지자체들 간의 대단한 상생 논의거든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해도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양 지자체장님 오늘 강기정 시장님 오셨지만 이 이야기 시작도 못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 투자비 2천억 정도를 국고가 100% 반영을 해준다면 600원에서 800원 오르는 부분은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를 해서 가격 블렌딩 합시다. 당신이 600원이 내던 걸 정부도 100원 손해보고 당신들도 100원 손해봐서 700원으로 가격 블렌딩 합시다 해서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계속 돌리자는 거예요. 10만 톤짜리를 저 놔도요. 물이 많을 때는 그 플랜트 안 돌립니다. 광양이 그랬거든요. 광양이 3만 톤짜리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물이 많을 때는 그거 안 돌립니다. 요즘에 다시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계속 돌리게 하는 방법은 기업도 참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워터 블렌딩과 가격 블렌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취수원의 한계 부분을 기후변화를 민감하게 생각해서 스마트 워터그리드와 연결하는 방법은 공업용수를 다시 수원 재배분하자. 상수원수를 그만 갖다 쓰자. 최소한으로 갖다 쓰자. 천수를. 그래도 모자라는 것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광주 전남에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단기 핵심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대책으로 보고서에 작성을 해놨고요. 보고서는 이 포럼이 끝나고 내일 한 번 더 우리가 반응을 본 다음에 보고서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환경부에 직접 제출하고 다음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초단기 사업으로는 영산강 하천수 갖다 쓰는 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워터그리드 연계의 시작이고요. 보성강댐에서 이렇게 갑니다. 보성강댐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붙였는데 평상시에는 발전용수로 수력발전입니다. 보성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력발전인데 수력발전으로 물을 자연유화시켜서 전기 발생한 다음에 얘를 바로 등량만이라는 곳으로 방류를 해버립니다. 아깝죠. 그럴 때 이 발전용수를 섬진강 이 가뭄 시에만이라도 생공용수로 바꿔달라 이런 건데 가능하죠. 이거는 현재는 하천유지용수로만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성강댐 광역 상수도 부분에 이 가뭄 징후 시에 얘네들을 이제는 장기적으로 발전, 농업, 생공용수를 합쳐달라. 지금은 발전하고 농업만 씁니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광주호는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수예요. 그래서 물이 안 빠져나가서 저수율이 좀 높습니다. 단 2만 톤, 3만 톤이라도 동복호에 좀 채워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기 핵심 사업으로 보면 광주 전남 지역은 장흥댐 주암댐에 하나는 자연유와 하나는 펌프 직송에 해당하는 양방향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구축하자 이 얘기고, 다합 취수장 주변은 이제 섬진강 제첩 사업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지역인데 여기도 가뭄시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해달라. 세 번째는 광주시 또는 국비 보조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광주시에는 참 좋은 수자원이 있어요. 영산강만 있는 게 아니고 황룡강도 장성 쪽에서 내려오거든요. 이 둘이 딱 만나는 Y벨트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강변 여과수를 활용하기 위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강변 여과수 활용을 할 수 있는 10만 톤 플러스 지하 대심도까지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중장기 핵심 사업이 바로 오늘부터라도 우리 과장님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제2용과 다 고민하셔서 이제부터는 공업용수에 해당하는 수원지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미션이나 이런 이슈 메이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령 개선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콕 집어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법 바꿔야 됩니다. 수도법에서 온배수 해수다 담수화 및 하수 제2용수를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요 온배수 해수 담수화법이라는 부분에 한 줄 추가 요거고요. 그다음에 온배수 해수 담수화 쪽을 정의할 때는 발전소 온배수란 단어가 돼 있습니다. 발전소를 빼버리고 발전 과정 또는 산업단지 내 생산 공정이 된다면 폐수도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물의 양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확충되고 우리 임해 지역, 해안 지역의 정책이 받아들이면서 바뀌어진다면 이제 온배수 해수 담수화를 짓는 지자체에게도 재정 지원이 법적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배수 해수 담수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 부분이 아마 작년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입법으로 올라간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4월에 한 번 더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서 대체 수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임해 지역과 내륙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광역 단위에서 높은 요금을 받고 하천 단위에서 지방 하천 단위에서 물을 만들어낼 때 어떤 낮은 요금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 블렌딩 부분도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령댐이라고 하는 도수로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충남도에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도 한 3천억 이상의 사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가뭄은 예타 면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를 하지 않으면 어느 지자체도 비 한 번 와버리면 이제 흥미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3년에 5년에 한 번 올지 매년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예타 면제라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서 물 제2용 기본 계획이 이번 4월에 재개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광주 전남 지역의 국가 경제적 손실이 막중한데 여기는 전문가들에게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광주 전남 지역의 단수를 가정했을 때는 공업용수의 단수와 맞먹습니다. 거의 2천억 퍼 데이니까 우리 여수광양 쪽에 하루에 3천억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공용수 할 때는 이제부터는 생활용수를 좀 먼저 고민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발 좀 여수산단 4개 대기업이 있는데 현재는 필요하다 합니다. 그 수요 조사를 하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암댐에 물이 막 이제 저수율이 90%까지 차버리면 댐물 주세요 이래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담수화 플랜트 10만 톤 져놨는데 거기서 800원씩 내는 게 아깝다고 600원 내는 댐물 주세요 이러지 말고 기업도 ESG 경영에 이 근거가 되고 세금 혜택도 있으니까 이제 700원으로 가격 블렌딩 해서 댐물은 600원, 해수담수화는 800원 공업 용수로 사용하려는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가격 블렌딩 700원으로 가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좀 레디 고를 해주시면 저는 지자체 장님께서 자, 의뢰 주암댐을 이렇게 활용할 테니 우리 시장 광주광역시장님은 온배수 해수담수화를 위해서 열심히 뛸 테니 전남은 주암댐 10만 톤 진짜 기꺼이 광주로 좀 보내주는 이런 상생의 모드도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